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페이스북 실습 되게 열심히 자세히 많이 들으셨고요. 요번에 제가 가능한 조금 쉽게 가보겠습니다. 좀 요번에는 다 실습이라기보다는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 나중에 조금 또 실습하실 수 있는 자유실습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이렇게 비영리한테 유용한 서비스라는 타이틀로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개념적으로나 뭐 기능적으로나 그런 것들을 조금 모아놓은 자료입니다. 네. 잠깐만요. 이제 안 넘어가네요. 네. 잠깐만요. 파일이 안 넘어가네요. 왜 안 넘어가지? 팀장님 파일이신 거 아니에요? 응? 팀장님 작성하신 거 아니에요? 응, 안 넘어가. 뭐지? 왜 안 넘어갈까? 왜 안 넘어가지? 그게 문제는 아닌 것 넘어가지? 같은데. 잠시만요. 저희가 이 상황을 네, 컴퓨터가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네요, 갑자기. 아, 그런가요? 이게 하늘에 계신가요? 아니, 이 상태에서 괜찮으시면 좀 그렇지만 이런 정도 상태에서 저장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장하신 건 없어요? 올려놨는데 네. 저쪽에 올려놨어요. PDF로 좀 자리에 올려놓긴 했어. 아니, 근데 저 보시기에 괜찮으시면 그냥 이 상태에서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네, 바꾸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서비스 이야기를, 구체적인 서비스 이야기를 기관장님들한테 왜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크게 변화의 속도하고 변화의 방향이 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변화의 속도라는 말이 기억하시겠지만 94년, 95년도쯤에 인터넷이라는 게 슬슬슬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을 쯤이에요. 뭐 인터넷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별로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도 없었고 과연 인터넷으로 뭘 할 수 있겠어? 앞으로 한 10년은 걸리겠네? 라고 생각했지만 95년에 다음 창립이 되고 97년에 한메일이 생기면서 97년 한메일 생기고 99년 카페 생기면서 웹의 시대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웹의 시대가 한 15년 정도가 이제 그 부흥 화랑기를 겪었고요. 다 아실 거예요. 카페 메일 쓰시고 카페 쓰셨고 카페가 어느 정도 모든 정보의 집합체였는데 블로그라는 게 생겼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2009년쯤인데요. 아이폰이라는 게 한국에 들어왔죠. 근데 아마 그때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건데요. 저희 이제 IT 쪽에 있는 사람들은 쓰기 시작했죠.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저희 다 폴더폰이나 뭐 이런 거 많이 썼잖아요. 그때들 아이폰을 보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에이, 아이폰, 이제 스마트폰 세상이 열린다고 하는데 스마트폰 위에 모든 게 다 올라가기까지 또 얼마나 한참 걸리겠어?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웹에 있는 모든 것이 스마트폰으로 올라오는데 2, 3년뿐이 안 걸렸어요. 지금은 다 스마트폰 쓰시고 스마트폰으로 못하는 게 없고요. 심지어 처음에만 해도 그 시대만 해도 모바일 퍼스트 시대가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부터 하는 말은 모바일 온리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웹이 갖고 모바일을 모든 게 지배할 거다. 그러니까 그만큼 옛날에 웹의 인프라가 구축되기까지 한 10년, 15년 세월이 걸렸는데 지금 모바일 인프라가 구축된 게 2, 3년뿐이 안 걸렸거든요. 그러면서 서비스가 진화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그래서 이런 속도감들 때문에 아마 되게 따라가자고 들면 숨이 막히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한번 뒤처지기 시작하면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굳이 이런 서비스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실제 변화의 방향이라는 부분인데요. 옛날에 카페, 블로그, 이메일 이런 것들은 업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의 편의성을 높이는 정도, 내가 정보를 조금 더 획득하는 방법, 뭐 이런 정도였다면 이제는 서비스들이 변화하는 방향이 협업, 공유, 그런 것들을 통한 어떤 시너지, 그러니까 업무의 다른 지점들을 진화시키는 서비스로 가고 있어요. 그냥 안 쓸 수
그러니까 시대의 일하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거죠. 이젠 혼자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협업을 해야 하고 공유해야, 그것들을 쉐어했을 때 오히려 더 큰 파급 효과가 나고 이런 세상이 오고 있고 그거에 맞는 업무 도구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들 때문에 실제로 그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는 서비스들을 알고 계시지 않으면 쓰실 수 없을 거고 그 업무적인 패러다임을 따라가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한 10가지 서비스를 약간의 챕터를 묶어서 만들어 봤고요. 네, 첫 번째 챕터가 어떤 정보를 모으고 지식을 정리하는 그런 서비스 군들입니다. 관심 분야의 소식들 어떻게 확인을 하시나요? 보통 어떻게 보세요? 검색, 그쵸? 주로 검색하실 거고 요즘은 페이스북이나 그런 SNS를 통해서 뭐 관련 업계 사람들이 올려주는 뉴스들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요. 근데 네, 요런 이게 슬라이드가 쇼가 안 되니까 좀 불편하게 이런 점이 있네요. 구글 알림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google.com/alert 이라고 하는 그 URL을 들어가면 저렇게 자기가 원하는 키워드를 등록하고 이거를 하루에 한 번, 수신 빈도 하루에 한 번 정도 내가 어느 위치로 받겠다라고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제가 이 클릭하면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약간 번거롭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모금이나 미디어 교육, 비영리, 비영리 2번 들어갔네요. 그다음에 저희 아이템의 사춘기, 뭐 이런 류의 키워드들을 등록해 놓고 이거에 대한 뉴스들을 하루에 한 번씩 받아보거든요. 그러면 매일 자주 검색하시는 키워드, 우리 기관의 이름, 이런 것들을 등록해 놓으시면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바쁘면 검색하는 것도 잊어버리잖아요. 굉장히 편리해요. 써보시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서청협이라고 네, 제가 그냥 치니까 밑에 알림이 미리 보기라고 어떤 검색 결과가 나오는지 밑에 보이고요. 여기서 알림이 만들기에서 옵션 표시를 누르면 네, 이렇게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고요. 여기서 그냥 알림 만들면 이렇게 서청협이 하나 등록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서청협에 관련된 뉴스들이 하루에 한 번씩 저한테 올 거예요. 네, 굉장히 편리하죠. 너무 쉽고 너무 편리하죠. 그래서 어떻게 저는 쓰냐면 네, 그렇게 받은 것들이 이렇게 구글 지메일로 들어오게 되고요. 물론 구글 지메일이 아니어도 돼요. 쓰시는 메일로 수신 받으실 수 있고요. 설정에 따라서. 그래서 PC를 통해서는 이렇게 확인하기도 하고 출퇴근길에 교통편 이용하면서는 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모바일을 통해서 그 정보를 보기도 합니다. 슬라이드 이제 넘어가네요. 그리고 네, 두 번째인 건데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제공하는 굉장히 좋은 설문 양식 만드는 기능인데요. 설문지, 뭐 회사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참가자 한 번 왔어. 그러면 돌아갈 때 뭐 이거 설문해 주세요 나눠주고 그것도 걷어서 다시 통계 정리하고 엑셀로 넣었다가 통계 분석해서 보고하는 데까지 아무리 행사 끝나고 2주 막 이렇게 걸리잖아요. 다른 일에 밀리다 보면. 뭐 힘들죠 너무. 근데 이런 일들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시기 전에 이런 설문지 받아보셨죠? 근데 응답률이 한 반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100% 거의 다 해주시는데 약간 응답하기 어려우셨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이거를 온라인으로 구글 폼 이용해서 만들어서 보내드렸고요. 이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면 보여드릴게요. 이제 응답해주신 응답 통계는 네. 응답 결과부터 보여드리면 보내주셨던 답들은 보시면 이렇게 엑셀 자료로 쫙 들어와요. 쫙 들어오고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뭐냐면 여기에
이 통계를 이렇게 요약보기라고 하면 자동으로 통계를 다 내주고요. 그래프화 해주고요. 네, 이런 거를 옛날에는 엑셀 자기가 그래프 다 그려야 되잖아요. 일일이 데이터 맞추고.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설문이 아니라면 만족도 조사라든지 웬만한 기관에서 그냥 프로그램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면 이 정도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물론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가 정도의 고민은 해야 하지만 그걸 나중에 분석하거나 다시 또 디스플레이 하느라고 드리는 시간 정도는 많이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법 보기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실제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블로그에다가 하나하나 화면을 capture를 해서 이용법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근데 서비스를 하시려면 구글 아이디를 해야 돼요. 네, 구글 아이디로 들어가서 드라이브로 들어가서 드라이브에서 만들기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양식이라는 메뉴가 보이고 그 양식에 보면 이렇게 설문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지금 막 보여드리거나 그러진 않을게요. 나중에 직접 자유 시간에 조금씩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직 구글 아이디가 아마 스마트폰 때문에 구글 아이디를 대부분 다 갖고 계시는데요. 안 쓰시면 몰라요, 계정을. 근데 이제 이런 걸 하시면서 구글 계정, 나한테 구글 계정이 이런 게 있었구나 아시게 될 거고, 네, 그렇게 해서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시작하면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를 정리한다라는 측면에서 에버노트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이제 정리하는 사람들은 다 상당수가 에버노트라는 서비스를 씁니다. 에버노트의 장점은 PC, 모바일, 태블릿 어느 디바이스들이 모든 디바이스들이 호환이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기록 도구예요. 사실 간단하게 말하면 종이로 쓰는 거나 PC에 메모장을 쓰는 것이나 아니면 블로그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나 에버노트에 쓰는 것이나 다 동일한 기능입니다. 기록을 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하지만 훨씬 공유나 협업의 의미가 있고요. 자료들을 정리하기에 좋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서비스들이 요즘 같은 시대는 참 좋은 게 뭐냐면요. 이렇게 관련 링크를 제가 넣어드렸는데 에버노트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물론 네이버 카페라서 조금 아쉽지만요. 네, 에버노트로 스마트 워커 되기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가 많아요. 너무 많고요. 심지어 에버노트 동영상으로 공부시켜주는 이런 목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홍다방이라고 하는 분이 홍순성이라고 에버노트에 약간 좀 국내에서는 많이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동영상으로 자기 강의 내용을 쭉쭉 만들어 올려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어만 넣으면 이런 자료들을 마구 뒤져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버노트 뭐 하는 건지 그냥 캡처로 조금씩만 보여드릴게요. 에버노트는 모든 것을 기억하세요 라는 이런 슬로건들을 많이 쓰는데요. 실제로 얘는 페이지에 가면 쓰세요. 에버노트에다 무언가를 쓰세요. 그리고 에버노트에 무언가를 정보를 모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에버노트 안에서 모아진 것들을 중에 찾으세요. 그리고 보여주세요 남한테 라는 컨셉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실제로 계정을 만드는 화면인데 계정 만드는 필드가 3개뿐이 안 들어가요. 이메일 넣고 사용자 아이디 넣고 비밀번호 넣고 하면 그냥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한국 서비스들보다 받는 필드가 외국 서비스들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약간 외국 서비스라서 어려울 것이다 이런 류의 좀 선입견만 깨시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러면 에버노트에다가 어떻게 정보를 모을까? 라고 하면 물론 그 에버노트를 펴서 거기에 빈 페이지에 내가 원하는 기록을 막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좋은 거는 지금 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게 크롬 브라우저에 에버노트 스크래퍼라고 하는 기능,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깔은 건데요. 저걸 저렇게 깔아놓고 뭔가
서핑을 하다가 내가 이 페이지를 스크랩을 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 저 코끼리를 딱 눌러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장하겠습니다 라는 알람이 뜨고요. 네, 그 오케이 저장해 라고 하면 나중에 그게 다 에버노트에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서핑을 안 찍으셔도 돼요. 나중에 자료 다 드립니다. 그냥 서핑을 하다가 마음에 들면 코끼리 그냥 클릭하면 저장, 클릭하면 저장. 네, 그 정도로 굉장히 간단하고요. 실제로 이건 모바일에서도 똑같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바일로 제가 서핑을 하면서 우리 최인조형 거 자료 났네? 라고 얘기하면 요 밑에 빨간색 보이시죠? 이런 기능 스마트폰에서 쓰셔야 됩니다. 이런 기능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잘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근데 저기를 누르면 내 스마트폰에서 공유를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목록이 쫙 뜨고요. 그 중에서 보통 카카오톡을 많이 이제 누르시겠죠? 카톡으로 많이 공유를 하시겠지만 에버노트 쪽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모바일 서핑을 하다가도 그 원하는 정보가 에버노트 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보시면 이게 지금 제 에버노트인데 아까 봤던 그 올리브올리 무료 서비스라는 게 지금 스크랩이 되어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에버노트 간의 링크 잡아놓은 거고 이거는 말씀드린 그 크롬 브라우저에다 까는 웹 클리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잡아놓은 거니까요.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이런 거 가서 한 번씩 설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금 보여드린 건 PC에서 그렇게 저장된 화면을 보여드린 거고요.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저장이 돼요. 제가 저장한 리스트들을 왼쪽처럼 쭉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랑 관련돼서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 모든 노트를 본다거나 태그별로 묶어 본다거나 쉽게 내가 모아놓은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이 내용을 다시 공유를 한다든지 바로가기에 추천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복사본을 이메일로 다시 전송한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괜찮은 정보가 있어서 내가 스크랩을 해놨어요 에버노트에. 근데 이 내용은 직원한테 바로 줘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이 내용을 이메일로 어태치해서 바로 보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공유라는 기능을 해서 그 사람의 뭐 카톡이나 이런 데로 링크를 바로 떨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모바일이든 웹이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일단 에버노트에 저장을 했다가 거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필터링을 해서 외부한테 다시 또 뿌리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능을 웹에 있는 소프트웨어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모바일에서도 쉽게 다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 얘기인데요. 아까 탕쌤도 플리커라고 아세요? 라고 잠깐 언급하고 나가셨었는데 그게 이제 이미지 서비스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그 플리커에 대해서는 뭐 제가 설명드릴 것도 없이 굉장히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그걸 잘 보여주고 용량이 되게 큰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지가 점점 저작권 이슈가 많이 생깁니다. 예. 특히나 연말이 되면 폰트라든지 이미지에 대해서 저작권으로 갑자기 고소가 들어오기도 해요. 예. 저희 리더십 프로그램에 오셨던 기관 중에 저희가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더니 저희 진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시기도 하더라고요. 특히나 연말 이럴 때 되게 나쁜 마음으로 법무법인들이 그걸 싹 돌면서 고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활용하실 때 내부 문서가 아니라면 뭔가 홈페이지에 올린다거나 페이스북에 올린다거나 어디 공개적인 공간에 이미지를 쓰실 때는 이게 내가 써도 되는 것인지 라는 것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플리커에서 키드라는 말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검색 결과인데요. 보통은 이렇게 해서 원하는 그냥 사진이나 이런 거를 그냥 뭐 디자이너가 대충 받아서 쓰죠. 근데 그러면 되게 재수없으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밑에 이 검색 옵션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서 실제로 서비스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네, 여기서 키드라는 말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권이라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사용권에 이건 지금 디폴트가 모든 라이센스예요. 그러니까 라이센스랑 상관없이 그냥 키드라는 그 검색어랑 걸리는 이미지 다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내가 쓸 거야. 어떻게든 우리 공식적인 데다 쓰고 싶어 라고 하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스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런 공유와 배포 허용이 되어 있는 이 옵션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결과가 좀 달라지죠. 물론 좀 마음에 드는 사진이 빠질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조건을 확인해서 이미지를 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런데 좋은 게 그 1TB를 무료로 줘요. 근데 이 정도면 되게 충분히 쓰거든요. 웬만한 뭐 이미지 업로드 정도면. 그리고 역시나 저희 다음 세대 재단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로드해서 쓰고 있고, 이거를 앨범으로 가서 보면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하는 것들을 다 그룹별로 나눠서 사진을 올려놓고 공개를 합니다. 벌써 있네요. 여기 인터넷 리더십 사진 저희 올라온 거. 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 뒤에는 나중에 한 번씩 눌러서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라이센스가 비영리 조건, 꼭 비영리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무료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권리 없이 사용하실 수, 권한 없이, 제약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픈을 해놓은 좀 사이트들입니다. 근데 사실 국내보다 외국 사이트들이 이런 정책을 갖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외국 사이트들을 디자이너들한테나 뭐 좀 이런 쪽을 아는 직원들한테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오히려 뭐 아이콘 픽셀 그림도 있고 일반 사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이미지들을 나름 퀄리티도 괜찮은 것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챕터는 알려주고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군을 좀 한번 모아봤는데요. 행사 같은 거 프로그램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행사를 알리고 참석자를 확인하는 온라인 포스터 기능의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아실 것 같아요. 이 온오프 믹스 같은 거 많이 쓰시죠? 그 써보신 기관 있으실까요? 네. 어떤 서비스, 아이고, 그러면, 제가 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온오프 믹스.com. 네. 이게 포스터, 온라인 포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스터 붙이잖아요. 저희 행사 몇 월 며칠 날 해요. 오세요. 라고 막 설명 써가지고 이거 어디다 붙일까? 잘못 붙이면 뭐 벌금 무는데 뜯길 텐데 막 이런 고민하면서 붙이잖아요. 근데 온라인에다가 행사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로그인해서 자기 행사에 대한 그런 간략한 필드들을 채워나가면 네, 이렇게 앞에 뜨는 거고요. 주제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어떤 걸 하나 볼까요? 경기 콘텐츠 코리아 콘솔? 네. 요런 행사가 있네요. 12월 22일 날 이렇게 하고, 장소는 어디고, 지금 마감 3일 전이고, 뭐 이런 내용들을 그 어드민에서 다 입력을 하면서 모임을 형성할 수 있고요. 좋은 건 뭐냐면 이런 내용을 넣는 것까지는 뭐 일반 블로그나 이런 데서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참여자 명단. 누군가가 여기다 참여하겠습니다. 여기 버튼, 참여하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요. 누가 신청을 했는지가 온라인에서 바로바로 체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나중에 단체 SMS를 보낼 수도 있고요.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는 기능을 뒤에서 다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료예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접근해서 사용해 보실 수 있고요. 온오피믹스 같은 경우는 이런 류의 온라인 포스터나 이제 모임을 만들어내는 서비스라고 말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약간 개념이 다른 비슷한 서비스를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얘는 미덕닷컴이라고 하는 회사 자체는 외국계 회사인데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러니까 오노피믹스는 저희가 행사 단위로 등록을 하고 참여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그 행사 단위로 노출이 되는데 미덕닷컴은 예를 들면 기관이 그러니까 여기에 로그인하는 사람들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선택한 분야에 맞는 기관들의 소식을 계속 받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청소년에 관심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러니까 물론 청소년 단체가 미리 여기 이제 등록해서 자기 계정을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겠죠? 그래서 뭐 1월달 행사, 2월달 행사를 계속 올렸어. 그런데 한 10월쯤에 들어왔다. 새로운 가입자가 하면서 나는 청소년에 관심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관의 소식은 내가 계속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쪽의 프로그램 소식을 계속 받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 기관에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고정적인 참여자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탑 페이지를 보면 영문으로 많이 돼 있어서 외국 사이트인가 이런 느낌이지만 실제로 한국 사람들도 되게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기관 중에 해외 하이유소스텔처럼 외국인들과 조금 유동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외국의 청소년들하고 뭐가 있으시거나 한다면 이런 플랫폼을 써보셔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오히려 더 확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온오프믹스 같이 온라인 포스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인데요. 클라우드 얘기 뭐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제주도 하늘 위에 구름이 있는데 IT에도 클라우드가 있어요. 근데 이런 제주도 왔는데 자료 찾는 나 이렇게 멀리 왔는데 회사에서 떨어져서 누군가 자료 급하다고 좀 보내달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이렇게 사진 하나 찍었는데 하나하나 카톡방도 열어서 거기다 공유하고 이러지 않아도 아까 이제 클라우드 하나 잡아서 거기다가 사진도 올려놓기도 하고 아니면 내 개인 클라우드에다가 업무 파일들을 올려놨다가 멀리 왔어도 그래? 그 자료 필요해? 그러면 그 클라우드 들어가셔서 그 자료를 바로 쉐어해서 보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좋은 점들은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 핸드폰으로도 내 정보에 되게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자체에 저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핸드폰의 용량을 소모하지도 않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일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슬라이드가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하네요. 조금 화면이 왔다 갔다 해도 양해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에서도 지원하고요. 구글 드라이브도 클라우드에서 저렇게 폴더 공간을 주는 서비스가 있고요. 네이버에도 있고요. 당연히 다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더십 자료 공유 같은 경우를 제가 폴더로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클라우드의 폴더고요. 거기에 리더십 실습이라는 폴더를 만들어놨고 지금까지 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보시면 김태환 선생님 거 있고요. 김주환 선생님 거 있고요. 제 거 자료 올려놨습니다. 제가 이거를 뭐 이메일로 어태치해서 싹 써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하지만 폴더 공유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고요. 제가 관장님들 이메일을 다 미리 적어놨었거든요. 네. 여기다가 한꺼번에 넣고 50글자 넘으면 안 된다네요. 그러면 조금 잘라서 넣을게요. 그러면 일단 제가 좀 에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따 이렇게 해서 사실 주소록에
제가 관장님들을 다 등록을 해놨다면 주소록을 이용해서 그룹을 잡아서 한꺼번에 보낼 수도 있고요. 원래 지금 돼야 되는데 제가 좀 확인을 안 해봤더니 약간 지금 메모장 상태에서 들어간 게 조금 에러가 있는 것 같아요. 메모장에 제가 붙여놓은 거 자체가. 예, 서비스는 항상 뭐 문제 없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22명의 메일이 쫙 리스트업이 될 거고요. 그분들한테 공유 초대하기라고 제가 딱 버튼을 클릭하면 공유에 초대합니다 라는 메일이 각자 이제 등록하신 메일 쪽으로 그 초대 메일이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이 자료를 다 받아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중요한 자료가 있는데 내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러니까 좋은 건 또 뭐가 있냐면요. 개별적으로 파일 전송을 해버리면 내가 그 파일을 수정을 했을 때 또 전송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클라우드에 올려놓으면 네, 제가 파일을 엎어치면 돼요. 엎어쳤으니까 새로 받아줘 라고 말만 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일일이 또 다시 공유를 해주고 이런 작업을 안 해도 그 사람이 공유 링크, 폴더의 링크만 알고 있으면 또 들어와서 새로 업데이트된 자료를 받아갈 수 있어요. 네, 그런 장점도 있고요. 클라우드가 있거나 엔드라이브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받는 사람은 꼭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메일로 나가는데. 네, 아니 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공유 폴더를 이 공유 폴더에 대해서 메일을 이제 드릴 거잖아요. 보내드리면 그 메일을 보고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이 폴더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폴더로 들어오시는 거고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만약 클라우드로 그 개인의 클라우드로 다시 저장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PC로 저장하셔도 되고요. 원하는 대로 저장하시면 돼요. 그게 엔드라이브. 네, 엔드라이브로 갈 수도 있죠. 네. 되게 세상이 편해졌죠. 그리고 링크. 트위터는 글자 수 제한이 있고요. 페이스북은 글자 수 제한은 없지만 그래도 SNS의 기본 특성은 길면 안 봅니다, 아무도. 근데 링크 값들이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무슨 검색 결과를 어디다 넣는다든지 할 때 그러면 이렇게 이게 지금 링크 하나 보내줄게 하면서 이게 한 개의 어떤 데이터에 대한 링크거든요.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가 있고 특히나 카톡이나 모바일로 보낼 때는 이렇게 좀 웃기지도 않게 스크롤 하나를 다 잡아먹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내면 되게 좀 없어 보여요. 다른 거보다. 맞아. 꼭 없어 보여서 알려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짧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서도 짧은 URL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조금 긴 URL을 제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예를 들면 이 폴더 링크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너무 길어요. 좀 짧게 줄이고 싶으면 넣고 짧은 주소 만들기 라고 하면 이렇게 줄여집니다. 네, 굉장히 짧아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SNS에다 갖다 붙일 땐 되게 좋아요. 훨씬 더 그 글자 수를 그 화면들을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짧아지는 거는 모양의 문제이고요. 구글에서도 똑같이 슈터 기능이 있어요. URL 슈터 기능. 근데 이렇게 아까처럼 긴 URL을 넣고 짧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짧게 나오죠. 여기서도 제가 옛날에 일을 하면서 만들어 놓았던 짧은 URL들인데요. 이거에 대한 클릭 수가 잡혀요. 좋죠.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 중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클릭하지 않아요. 어떤 링크를 줬을 때 사람들이 잘 반응 안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글에다가 어떤 링크를 걸었는데 조회수가 115건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였는데 이렇게 높았지? 이 히스토리가 나오니까 제가 딱 들어와서 보면 재단에서 만들었던 세월호를 기억하는 방법이라는 영상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많이 플레이가 돼 클릭이 유발이 됐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통계 자료를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글 어널리티스 같은 걸 쓰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그냥 링크 하나를 간단하게 누구한테 줬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다 걸었을 때 그게 클릭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한번 확인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렇게 간소화되어 있는 기능을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 복잡한 통계 툴을 쓰시는 것보단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것도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온라인에서 더 폼나게 보여주는 방법인데요. 슬라이드 쉐어 얘기예요. 네, 슬라이드 쉐어라서 PPT 자료 같은 거 많으시죠? 기관에 물론 외부로 공개 못하는 자료들도 많으시겠지만 우리의 무슨 사업 소개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 중에 PPT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PPT를 그대로 올려놓고 온라인상에서 넘겨볼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슬라이드 쉐어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네. 실제로 보시면 또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서비스예요. 근데 그냥 봐서는 뭔지 잘 모르겠죠. 마침 이게 있네요. 에버노트에 대해서 발표 자료를 누군가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뭐지? 라고 클릭해서 보면 이게 PPT 자료인데 이렇게 PPT 넘겨볼 수 있는 웹상에서 이렇게 넘겨보는 거예요. 이 자료 자체를. 그리고 이것들을 이 버튼들을 쉐어할 수 있는 버튼을 해서 보시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여러 가지 트위터나 다른 SNS로 얘네들을 바로 공유할 수도 있고요. 인베드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 소스인데요. 이걸 따면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HTML 소스가 들어가는 곳에는 어디나 이걸 인베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이거 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썼냐면 그 엄마 아빠 사진을 좀 모아서 PPT로 제가 작업을 해서 쭉 슬라이드를 만들어 드렸는데 부모님들은 PPT 같은 거 열어보시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슬라이드 쉐어에 올렸어요. 그리고 링크만 드렸어요. 그랬더니 스마트폰 다 쓰시니까 클릭하고 들어와서 네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바로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있지만 그런 다른 기술들을 못 쓰는 사람들이 아이들도 있고요. 노인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보조적인 서비스들을 이용하시면 같이 결합이 되면서 훨씬 더 스마트폰을 쓰는 그러니까 그냥 스마트폰을 전화로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뭔가 좀 더 스마트한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비교를 해드리고 싶었던 건 근데 이제 외국 서비스고 하다 보니 똑같은 내용을 찾고 교육에 대한 내용을 찾고 싶다고 할 때도 교육이라고 쳤을 때는 471건 정도가 나오는데요. education이라고 검색을 하면 네, 1459건. 그러니까 외국 서비스들의 좀 특징인데요.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까 플리커 같은 서비스도 미국 서비스고요. 이런 류의 국외 서비스들을 이용하실 때는 원하는 자료를 찾으실 때 영어로 쓰시는 게 훨씬 더 좀 좋은 자료를 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슬라이드 쉐어도 국내에서 점점 많이 써요. 그리고 네네. 이거 나중에 다 드릴 거예요. 안 적으셔도 돼요, 과장님. 어떤 걸요? 네,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옛날 같으면 내가 기껏 만든 자료를 왜 올리지? 왜 공유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일하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자료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올리고요. 그 다음에 그걸 자꾸 공유해서 그걸 만든 사람 누구야? 되게 난데? 훌륭한데? 라고 이야기를 듣고 그 평판이 SNS에 쌓이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그런 류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는 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SNS가 의미가 있는 것도 그렇게 온라인에서 쌓여가는 서비스 이용성에 대한 평판이 쌓이는 곳이 SNS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페이스북이 유명하니까 써보세요 라는 개념보다 저희가 오프라인 상에서 신용도가 높아야 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온라인 상에서의 평판을 만들어내는 것이 SNS 서비스예요. 네. 심지어 해외에서는 SNS의 평판을 갖고 대출을 해주는 기관도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신용도를 조사하는 것보다 SNS에서 이 사람이 관계를 맺는 정도를 보고 대출의 범위를 결정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이 한국에도 멀지 않아 올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하는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져서요. 머지않게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챕터입니다. 함께 만들고 함께 일하다 라는 개념이고요. 이게 공유하고 협업의 개념에 좀 더 가까운, 앞에서는 좀 쉐어나 이런 쪽에 좀 있었다면 그런 내용들인데, 아까 이 서비스는 사실 안 보여드려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오선희 관장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점점 직급이 올라갈수록 노하우는 많으면서 아랫사람이랑 같이 일하지 않고 결제만 하니까 오히려 아랫사람들하고의 시너지가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온라인 서비스들이나 툴들을 이용하면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그냥 같은 공간에서 일한다라는 같이 일하는 개념 말고요. 진짜로 같이 일하는 방법들을 도와주는 툴이고요. 그래서 팀원, 팀장, 기관장의 노하우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굉장히 힌트로만 보시면 돼요.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는 사실 선택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게 구글 닥스 문서고요. 보실까요? 이런 문서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구글 닥스예요. 아까 그 설문지 만들 때 잠깐 말씀드렸던 닥스란 말은 좀 옛날 말이고 구글 드라이브로 바뀌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라는 서비스명으로 바뀌었고, 네, 그 안에서 이게 구글 드라이브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누르면 쭉 보면 이 설문지, 네, 이런 거 누르면 아까 설명드렸던 그 설문지 만드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그 구글 문서라는 거를 눌러서 네, 함께 작성하는 인터넷 리더십 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놓은 거고,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주원님 들어와 있고요. 여기 김재수님 들어와 있고요. 또 저희가 공유를 해놨는데, 네, 여기 그리고 김재수님이 막 뭔가 쓰고 있죠. 주원님이랑. 보이시죠? 지금 실시간으로 뒤에서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를 온라인에다가 띄워놓고요. 이 문서를 아까 재미있으시죠? 이 공유라는 버튼을 누르면요. 여기에 이메일 주소를 넣어서 이 문서를 쉐어할 수 있어요. 권한도 줄 수 있고요. 수정 가능하게 할 건지, 댓글만 작성하게 할 건지, 그냥 볼 수만 있게 할 건지, 이런 정도의 권한도 설정을 해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저는 이제 수정 다 가능한 모드로 해서 4명한테 공유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4명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쪽에 표시가 되고요. 쭉쭉쭉쭉 써가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는 회의할 때 닥스를 하나 띄워놓고 시작을 해요. 회의를 하면서 회의록을 같이 쓰는 거예요. 예. 그러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완벽하진 않지만 회의록이 하나 나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사업 프로젝트가 떨어졌을 때 팀원들이 문서를 작성하죠. 보통 뭐 한글이나 이런 거 쓰실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를 자기 PC에서 한글로 시작하지 않고 이렇게 닥스에서 이제 드라이브에서 구글 드라이브에서 네, 그 기한을 작성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공유를 뭐 팀장이나 기관장들한테 공유를 해놨다라고 하면 중간중간에 들어와서 아 네가 생각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이래 라고 코멘트를 좀 다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런 식으로 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게 뭐 너무 서로 간에 일하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방식이 까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문화가 자꾸 부담이 안 되게 정착이 되면 네, 훨씬 좀 시너지가 나는 커뮤니케이션, 업무 협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누구 30분 뒤면 저녁을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세상이 많이 재밌게 변하고 있죠. 그리고 스마트하게 일하기, 아는 만큼 보이는 스마트 워크. 이것도 뭐 구글, 다음, 네이버 다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 워크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500 혹시 기관 중에 별도 고유 URL 같은 거 안 갖고 계신 기관이 있나요? 그러니까 메일 주소를 그냥 기관 URL을 안 쓰고 네이버나 다음 메일을 쓰시는 기관들이 있으시나요? 아, 예. 여기서 스스로 제가 매 갖고 있으면 이 스스로는 부족. 맞아요. 네.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만들다 보면 URL을 하나 사잖아요. 사는데 그걸 가지고 그 URL을 골뱅이로 해서 메일도 쓰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메일을 쓰려면 또 옛날에는 메일 호스팅을 따로 돈 내고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다 지금 포털이나 이런 데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유 URL만 갖고 계시면 그거를 등록하고 저렇게 500개의 메일 계정까지는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이 500명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 500명이 그렇게 직원이 등록이 되면 이 스마트워크 안에 물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주소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따로따로 많이 만나시잖아요. 근데 항상 그 개인의 자산처럼 관리를 하시잖아요. 주소록을.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 같이 주소록 업데이트 하자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주소록이 쉐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네, 클라우드도 공유 클라우드를 쓰실 수 있게 되고요. 기관 그 산하 밑에 있는 그러면 누군가가 작업한 파일이나 내용들을 그 공유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자유롭게 접근해서 그것들을 가져다가 쓰거나 참조할 수 있는 네,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워크라고 해서 기관이나 기업용 아니면 친목 단체용. 친목을 하시는 분들도 뭔가 URL 하나 따서 약간 좀 독특하게 쓰고 싶으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있고요. 개인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블로그 같은 거 운영하시는 분들은 개인 그 블로그 URL 따서 티스토리로 설치형 블로그를 쓰신다든지 여러 가지로 쓰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분들도 신청해서 별도 그 메일 도메인을 따서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 다 놀라운 건 무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최대 무료 메일 제공하고 무제한 메일에 첨부 파일도 제한 없이 붙일 수 있고 모바일 또 좋은 건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메일 서비스를 쓰면 모바일에서 이것들을 계속 쓰기에 편한 모바일 앱들을 같이 제공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한 큐에 다 해결이 되는 모바일용 또 뭐 뷰를 따로 어떻게 고민해야 된다거나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스팸, 메일 도메인 잘못 만드시면 스팸이 엄청 들어와요. 그리고 잘못 이용되면 그 스팸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로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일단 저런 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쓰시면 기본적으로 스팸 필터링 같은 것들을 뒷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전하게 쓰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일을 이렇게 세트로 더 모바일에서 잘 쓸 수 있는 앱들을 같이 제공해요. 보통 다음 같은 경우는 솔메일이라고 하는 앱들을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솔메일을 보면 다음 메일들이 굉장히 예쁘고 훨씬 더 모바일 형태에 맞는 기능들을 제공하면서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이용할 수 있냐라고 하시면 메일 들어가시잖아요. 저희 기관장님들 메일 보니까 거의 한 메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메일 위주로 말씀드리고요. 들어가시면 이쪽 편지함 아래쪽에 보면 스마트 워크라고 하는 코너 있어요. 클릭하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빠르게 설명드렸던 그런 신청 프로세스들을 밟으실 수 있고요. 약간 모르시겠다 하면 그쪽에 이제 문의처들이 있는 대로 문의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좀 빠릿빠릿한 직원들을 시키시면 됩니다. 네, 이런 기능을 구글에서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패키지 이름은 구글 앱스라는 거고요. 근데 이런 서비스들이 사실은 포털에서 왜 무료로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할까요? 그쵸. 결국엔 이렇게 묶어놓고 많이 써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일도 묶이고 내가 여기서 뭐 앱도 쓰고 메일도 쓰고 클라우드도 쓰고 하다 보면 내가 생활하는 기본 플랫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서비스 이용자들을 조금 더 락인하려고 하는 의지고요. 그렇게 근데 그거를 이제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훨씬 더 그 강화되고 그 효율적인, 그러니까 플랫폼을 가능하면 하나로 좀 몰아서 쓰시는 게 업무 효율을 높이실 수 있기는 해요. 네.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거 다 안 쓰셔도 돼요. 다 안 쓰셔도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변화가 이렇게 좀 급진적인 방향 그리고 협업과 공유를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그 방향을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적당한 것들을 취사 선택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선택하시고 다양한 자세한 방법들은 검색하면 너무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조금 젊은 사람들, 조금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면 되게 간단하다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겁내지 않으시고 접근해서 쉽게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 자료는 제가 공유 폴더로 초대 메일을 쭉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쪽에 처음에 설문지 받으셨던 그 메일 주소로 기준으로 제가 보내드릴 건데요. 그거 타고 들어오시면 이 자료 다 보실 수 있고요. 링크들 타고 들어가서 직접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네, 감사합니다.